단순히 50견이라는 것은 주사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꼭 동반돼야 되거든요. 일주일 만에 반대 팔 올라가는 것만큼 완전히 그쪽 팔도 올라가는 걸 제가 봤어요. 아프냐 안 아프냐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중요하죠. 안 아플라고 왔는데 아프면 또 짜증나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바른생활 길잡이 안광준 원장입니다. 일단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거는 높이 있는 물건을 잡으려고 뻗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물건을 잡으려고 뻗거나, 근데 그럴 때 제일 많이 불편하다고 하세요. 특히 뭐 자동차 운전하시다가 뒤에 있는 물건을 잡으려고 뒤로 뻗을 때, 옷을 벗거나 갈아입을 때, 심한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그 뒤처리를 하려고 할 때, 그때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그 뒤처리 하는 거는 반대 손으로 하면 그만인 거 아닌가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목표에 잘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리고 느낌도 되게 이상하고,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잘 닦이지 않을 겁니다. 굳이 이렇게 단계를 나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보기 위해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손을 뒤로 뻗어서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을 하긴 하는데요. 먼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브래지어 끈이 있잖아요. 그 브래지어 끈을 잡을 정도나 그 위로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허리띠 선 정도의 손이 도달하는지, 아니면 꼬리뼈에는 손이 닿는지, 마지막으로는 뒷주머니에도 손을 못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단계를 구분해서 어느 정도 심한지를 보기도 합니다. 뒷주머니까지 손이 안 닿는 분들도 계신가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그 정도로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거의 잠 잘 때도 막 아파가지고 자주 깨시고 그러시겠네요. 그렇죠. 특히 똑바로 누워있을 때보다는 아픈 쪽을 옆으로 모로 누워서 잘 때 그때 많이들 아파하셔서, 잘 때 옆으로 누워 자는 게 많이 아파요 하는 것만 듣고도 거의 50견부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장님, 근데 50견은 50대에 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20대인데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증상들이 저한테 있어요. 그게 바로 20견이에요. 농담이고요. 50견은 사실 일본에서 지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frozen shoulder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동결견, 어깨가 얼었다는 뜻인데, 희한하게도 50살을 기준으로 해서 40대부터 60살까지 집중적으로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그걸 50견이라고 뭉뚱그려서 부르는 건데, 실제로는 30대도 봅니다. 70대도 보죠, 당연히. 저도 학생 때는 50견은 치료하지 않아도 한 1년 정도면 낫는다고 배웠었어요. 그런데 점차 논문이 쌓이면서 바뀐 게 있는데, 그리고 제가 경험해봐도 그렇고 평균 3년 정도 지속된다고 그러고 길게는 한 5년 정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본 적이 있고,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오랜 시간, 심지어 한 10년까지도 약간의 통증과 운동 제한이 조금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50견은 단계별로 통증기, 결빙기, 강직기, 용해기, 이렇게 4단계로 나누긴 하는데요. 솔직히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구분하는 의사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증상이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할 뿐이지, 흘러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빠르게 치료하면 좋은 점은 당연히 치료 횟수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사를 한 번에도 할 수 있고 3번에도 할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한 번이나 많아야 2번 정도만 치료해도 좋아진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원장님, 근데 50견 통증이 너무 심하면 그 수술을 꼭 해야 되나요? 실제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50견만으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거는 저의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심한 분들도 적절하게 주사 치료를 하고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은 정말 빠르게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아주 심한 환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뒷주머니에도 손을 못 넣을 정도로 엄청 심한 분이셨어요. 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많게는 3번 정도까지도 주사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순히 50견이라는 것은 주사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이 꼭 동반돼야 되거든요. 그분한테도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해 드렸고 열심히 해오겠다 하셔서 이제 일주일 뒤에 뵀는데, 일주일 만에 반대 팔 올라가는 것만큼 완전히 그쪽 팔도 올라가는 걸 제가 봤어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시면은 그 정도로 빠르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심한 50견도 굳이 그렇게 수술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50견 치료할 때 초음파를 같이 보게 되는데, 초음파를 보다 보면은 커다란 석회가 힘줄에 끼어 있거나 아니면 힘줄이 찢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 기저질환을 수술하면서 50견도 같이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수술 없이 50견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스트레칭이에요. 오십견이라는 질환 자체가 뭐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깨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굳어지는 질환이라 이 굳힌 거를 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늘상 환자분들한테 설명하고 치료 끝나고 나서 꼭 반드시 숙제로 내드리는 게 스트레칭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 하는 동영상도 보내드리고 하는데 그거를 쉽게 하고 통증을 좀 줄인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게 주사 치료예요. 그래서 오십견은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 간단합니다. 많이 심하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초음파를 보면서 어깨 염증을 줄여주는 주사를 하고 스트레칭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시고 다시 오시면 되는 거고, 많이 심하지 않으시면은 소염제 드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트레칭 하는 이 동영상을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그걸 보고 열심히 하시면은 거의 웬만해서는 다 좋아지십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환자분도 숙제 검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얼마나 팔이 뒤로 올라가는지 그걸 확인을 하는데요.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신 분들은 팔이 진짜 많이 올라가고 그냥 시간 날 때 하는 데까지만 해봤어요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그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네, 근데 오십견이 너무 아프면 스트레칭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초음파를 보고 그 관절 주머니 안으로 약을 주입해서 염증을 확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증이 많이 줄어드니까 스트레칭을 하기가 좀 원활해지는데, 가끔씩은 주사로 인해서 통증이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 환자분들이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까먹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통증이 없으니까. 그렇죠. 통증이 없으니까 다 낫나 보다 생각하고 제가 숙제를 내드렸던 걸 잊어버리고 일주일 있다 그냥 괜찮네 하고 다 나은 것 같아 하고 오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다시 팔을 올려보라고 하면은 역시나 좀 올라가다가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가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확 줄여준 데는 엄청 좋긴 하지만 주사 치료의 주 목적은 그게 아니라 스트레칭을 더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절 주머니에 주사를 놓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뼈 가까이에 주사를 놓는 거잖아요. 네. 혹시 아프지 않은가요? 환자분들도 항상 주사 맞기 직전에 아프냐 안 아프냐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중요하죠. 안 아프려고 왔는데 아프면 또 짜증나니까. 네. 늘 환자분한테 듣는 말씀은 생각보다 덜 아프다고 하세요. 물론 이제 주사 바늘이 들어가니까 처음에 피부 뚫고 들어갈 때 따끔하고 관절강내를 들어갈 때 그때 좀 그때가 좀 아파요. 하지만 그거 잠깐 좀 뻐근하게 아픈 거고 약이 들어가면서 살짝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 또 통증을 좀 느끼긴 하세요. 근데 그거는 길어야 10초고 10초 뒤에는 훨씬 편하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십견의 증상부터 치료 방법까지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 봤는데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십견이 자연 치유된다고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오십견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오십견이 맞는지 아니면 회전근개 질환인지 아니면 다른 어깨 질환인지 확인하시고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본조력이 많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바른생활 길잡이 안광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